네, 안녕하세요. 아방입니다. 오늘은 배그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크게 세 가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지컬, 두 번째는 브리핑, 세 번째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배그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인 피지컬에 대한 일부로서 우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에임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이에 앞서서 감도에 대한 근본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도 설정에는 DPI, 일반 상태 감도, 스코프 모드 감도, 수직 감도, 견착, DMR 감도 등 다양하게 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감도에 대한 원리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도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감도들은 왜 굳이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런 감도들의 특징을 알아야 본인의 감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본인이 본인만의 감도를 찾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본인의 감도를 찾았을 때 본인의 최고의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밀한 샷을 편하게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감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DPI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DPI는 다른 유튜버에도 설명이 많이 있어서 패스하려고 하지만 정말 잼민이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DPI가 간략하게 말해서 화면에 점들이 몇 개가 있느냐입니다. DPI가 높으면 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세밀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밀한 컨트롤은 사실 에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튑니다. 그래서 사실 쓰기 어려운 감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둔한 감도를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DPI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우스 민감도를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민감한 마우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물어봤을 때, 나는 에임에 자신이 있다, 나는 FPS 게임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고 DPI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나는 일반인이다 라고 하면 저 DPI를 추천합니다. 자,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우리는 고 DPI와 저 DPI는 얼만큼의 민감도를 설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DPI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본인이 어느 정도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DPI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감도와 고감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DPI를 올리고 내리고 이래도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게임 감도를 고감도로 쓰냐 저감도로 쓰냐의 차이예요. 왜냐면 DPI를 올리고 일반 감도를, 인게임 감도를 내려버리면 고감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감도냐 저감도냐라고 했을 때 인게임 감도를 조정하는 그 영향력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고 DPI를 써도 인게임 감도를 낮추면 고감도라고 할 수 없죠. 인게임 감도가 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인게임 감도를 조정해서 저감도와 고감도 그리고 중감도로 나누어서 본인이 어떤 감도를 사용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감도와 고감도의 차이점입니다. 고감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감도는 굉장히 예민한 녀석이에요. 기타 고감도의 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점이 되는 부분은 컨트롤만 잘할 수 있으면 정말 판타스틱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감도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기복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로 인해 항상 다른 감도로 총을 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조금의 실수만 해도 이 고감도라는 녀석은 여지없습니다. 바로 샤도가 나버립니다. 그만큼 예민해요. 이것이 고감도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감도는 어떨까요? 저감도는 그 반대입니다. 굉장히 둔한 녀석이에요. 저감도라는 녀석은 내가 매번 다르게 총을 쏴서 미스를 하더라도 관대합니다. 내가 미스를 해서 크게 에임 미스가 크게 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맴돌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린 저 같은 사람도 반동을 다시 잡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감도에 비해서 기복의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배그라는 게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매번 한순간 한순간의 에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정도로 예민한 게임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둔하고 기복이 없는
저감도를 많이 선택하게 되죠. 왜냐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틀그라운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는 고감도에서 비롯됩니다. 혹은 중고감도. 저감도는 아무래도 둔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익스트림한 장면을 연출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요. 물론 저감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감도의 민첩함과 다이나믹한 장면들은 고감도가 훨씬 위력적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라면 기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감도는 그 중간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감도를 사용하는데 저도 한때 고감도 유저였으므로 저감도는 한 2년 써봤는데 답답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감도로 왔고요. 중감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감도를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유명 BJ나 유명 프로게이머의 감도를 따라하거나 마우스나 기타 장비들을 따라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무의미한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의 장비와 감도를 쓴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은 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장비를 주던 어떤 감도를 쓰던 당신보다 잘 쏠 겁니다. 그것은 장비와 감도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노력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잘 쏘는 것 뿐이에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만약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연습을 했다라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 총을 더 잘 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능충이라고 하지만 저는 재능충보다는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결실. 현재 프로게이머나 유명 BJ들이 총을 잘 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처음부터 총을 잘 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또한 연습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연습을 안 했을 뿐이고 본인의 감도를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만의 감도를 찾아보세요. 배그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서두가 너무 길었으니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감도와 고감도의 차이점 중 가장 큰 틀에 있는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본인이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를 사용해 보시고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기술직에서도 기술자가 편안하게 작업을 해야 최고의 작품이 나오듯이 게임 또한 게이머가 편안해야 최고의 샷과 최고의 컨디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은 당신과 다릅니다. 키, 몸무게, 팔 길이, 손가락 길이, 마우스 패드, 컴퓨터 모든 게 다 달라요. 하여 같은 감도를 쓴다고 해도 총을 잘 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수직감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직감도,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감도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지만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감도에 대한 틀이 생길 거예요. 수직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근본이 같거든요. 다를 수가 없어요. 수직감도를 그러면 올리면은 고감도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수직감도를 내리면 저감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팔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캠 보시면은 수직감도를 올리면 이 내려가는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이게 빨라버리면은 내리는 스피드를 일정하게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빨라버리면은 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립법도 바뀌어요. 이게 너무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팔을 내리는 사람이 갑자기 손가락을 쓰게 돼요. 손가락을 쓰다가 손목을 쓰게 돼요. 손목을 쓰다가 나중에 팔을 쓰게 돼요. 이러면은 삼중 동작이 일어나게 돼요. 손가락, 손목, 팔. 그러면은 이 내려가는 속도를 일정하게 구사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아싸리 감도를 더 올려서 손가락이랑 손목만 쓰던가 아니면 아싸리 내려서 팔만 쓰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 3단계를 마스터해서 3단계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3단계를 쓰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틀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직감도를 내리면 AR이 더 잘 맞나요? 네, 맞아요. 더 잘 맞아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잘 맞는다라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전에 말한 것처럼 둔해져서 기복이 많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수직감도를 많이 올리게 되면 고감도의 영역이 돼버리므로
반동을 잡을 때 아래로 내리는 컨트롤이 정말 아까 말했듯이 섬세하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미스나면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탄이 뺑글뺑글 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균형 잡힌 감도는 일반 감도와 스코프 모드 감도와 수직 감도 이 세 가지가 고루고루 비슷한 감도가 가장 균형적인 감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고감도인데 수직 감도를 너무 저감도로 내려버리면 밸런스가 안 맞겠죠. 또 반대로 저감도인데 수직 감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감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고 본인이 총이 잘 맞으면 그게 제일 좋은 감도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슛을 쏘는데 프로들의 슈퍼는 예술이죠. 그래서 프로들의 슈퍼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슈퍼를 따라한다고 해도 그 프로 선수들의 근력과 밸런스, 슛의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슛이 안 들어가요. 그들은 그 슛을 쏘기 위해서 근력 운동, 슈팅 연습 엄청나게 길고 오랫동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나만의 슈퍼으로 정확하게 슛을 넣을 수 있다면 그게 본인한테 가장 이상적인 슈퍼인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교과서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배구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세팅 슛을 쏘면 상대 수비에게 블락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프 슛을 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제약이 있죠. 그 제약은 뭡니까? 점프슛을 쏘려면은 어느 정도 하체와 상체에 근력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은 선수처럼의 근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봤자 못한다는 거예요. 배구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감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은 그 틀을 토대로 연습과 훈련을 해서 본인의 감도를 찾고 그 샷발을 본인 것을 만들어야 이것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감도를 자주 바꾸다 보면 감도병에 걸린다고 하죠. 감도병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감도병에 걸려 보셨나요? 물어보고 싶네요. 감도병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라 고수의 에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현재 유명 프로게이머나 유명 BJ들은 이 감도병에 안 걸려봤을까요? 그들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혼자서 많은 연습을 했을 것이고 감도병에 걸려 이 감도 저 감도를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감도를 수정하는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편안한 감도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장 편안하고 본인의 최적의 컨디션으로 총을 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커스텀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혹시 당신은 장시간 게임을 했을 때 어깨나 승모근, 목의 통증, 팔의 통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감도를 아직 당신만의 감도를 찾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인생 감도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 없는 거죠. 약간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해서 뭐 안 하던 근육을 쓰면 좀 아프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편한 거를 계속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도를 수정해 보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의 수정으로 뭐 인생 감도 찾았다, 뭐 갑자기 마우스 바꿔서 인생 마우스 찾았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한두 번 그랬다고 해서 그런 거는 또 이제 슬럼프가 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도병에 한 번은 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노력 없는 대가는 없는 겁니다. 다양한 감도를 경험해 보시고 짧든 길든 간에 한 번쯤은 저중 고감도를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이게 편했던 것 같은데? 저게 편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총에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한다, 누가 저렇게 한다 해서 따라해봤자 못 찾습니다. 제 정답은 못 찾는다가 정답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찾는다고 하면 모두가 다 그 감도를 쓰면 다 잘 써야죠. 근데 정답이 없는 게임이고 감도라는 것도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 컴퓨터에서 본인 마우스와 본인 마우스 패드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맞는 감도는 본인이 조금씩 이제 바꿔가 보면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게 제가 보통 해보면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감도를 써야 될지. 그래서 요 잠깐의 노력의 결실로 인해서 본인의 기량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통증이 사라지고 뭐 역량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토대로 한 번쯤은 이제 모든 감도를 한 번쯤은 써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의사가 돼서 본인이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많은 꿀팁들과 배그에 대한 정말 연구를 좀 더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그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 수강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댓글입니다. 어차피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볼 거니까 구걸하진 않겠지만 살짝 어필만 해볼게요. 여러분의 서치 한 번이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